네, 지금 뭐 CPI 때문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또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결고리 코너를 통해서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과장님과 다뤄볼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 패닉셀링. 그쵸. 네, 제가 봐도 이건 패닉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물가.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꼭대기가 어딘가? 이러고 그렇죠. 있죠. 이 물가라는 게 사실 얼마 전에 연준이 이제 물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네네. 이러한 이제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서 5월 초에 사실상 랠리를 일으켰던 네. 뭐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죠. 네. 정점이 아니었구나라는 이제 시장에 물음표를 던져주게 되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패닉셀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치는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테니까 네, 맞아요. 수치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TS 롬바르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은 이 5월에 연간 8.6%라는 또 다른 상승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표현이 맞네요.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연준이 주장하고 시장이 받아들였던 조만간 2.5%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CE에서는 이제 이 5월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웠다. 이것도 부담이죠. 즉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지 못하게 되면 더 올려요.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속도가 사실상 9월 달 정도면 다시 한 번 더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그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사뿐히 지려밟게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50bp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대로 베이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베이직한 거죠. 이제 이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빅스텝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75b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줄 수밖에 없는 네, 가능성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7월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6월 15일 회의에서 바로 75bp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바로 코앞이거든요. 네. 네. 이번 주에 있죠. 75bp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6월 달에 사실상 금리 75bp 인상에 대해서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네. 50bp가 거의 100% 가까이였었는데 75bp 인상에 대해서 20%나 이제 확률이 생기게 됐고 7월 달에는 네. 50%의 이제 확률이 더 생기게 높네요.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7월 달 가게 되면 6월 달에 못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7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75bp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6월 달에 뭐 50bp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7월 달에 또 75bp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게 그렇죠. 만드는 예.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계속 이제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올 여름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렇게 거죠.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부분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3.1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11bp나 올랐어요. 네.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 23bp가 오른 이제 3%를 넘어가게 되면서 예. 2년물도 3년물도 다 3%가 넘어가게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걸 하나 보게 되면은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스프레드를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안 되죠. 이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를 그렇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또 22.5bp에서 10bp로 또 축소가 되게 됩니다. 엄청 가파르게 좁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통화의 속도를 올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 침체를 일으키게 그렇죠. 되는 예.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나쁜 이제 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패닉셀링을 만들게 됐었었고 오늘 시간에서도 나스닥이 지금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6월 14, 15가 이제 FOMC 회의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그보다도 시장은 더욱더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네. 과연 사우디하고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아, 유가를 낮추기 위한 네. 그 승부수죠. 예.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CPI가 유가 쪽에서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유가 예. 쪽에서 전월 대비 3.9%가 그러니까요. 에너지 쪽에서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아하, 참. 그리고 어렵네요.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게 되는데 네. 그 중간 선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력이 더욱더 바이든 대통령에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성과를 내야죠. 네, 예. 성과를 내고 예.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만 결국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맞아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그렇군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FOMC 회의 결과 나오게 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큰 기대는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낮출 수 있는 행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뒤에 붙었던 게 패닉 셀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패닉 셀링이 나온 게 전 섹터가 모두 나왔어요, 사실. 이날은 뭐죠? 방어주 빼고는 거의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방어주도 섹터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그렇죠. 예, 됐으니까 섹터로 보면. 뭐 11개 섹터 모두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패닉 셀링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IT 대형주 쪽을 보게 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3에서 한 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네.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이 재밌는 게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이제 경쟁 과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근데 플러스도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든 경기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불투명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안 본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스트리밍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결국 이렇게 기업에 투영을 시키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깊습니다. 예. 네, 엔비디아도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인텔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인텔 관련돼서 중국발 공급체인 차지라고 그다음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경쟁력을 정말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52주 신저가였었는데 예. 추가적으로 더 내려갔어요. 안 좋은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좋지 않았었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제 반대로 좀 올라가는 쪽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쪽을 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금 가격이 1.2%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인플레이션 해치긴 해친가 봅니다. 아무래도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그쵸. 반대 급부가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 1.2% 정도가 올라가게 됐고요.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어요.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상승은 1.2%였었고 뭐 관련된 기업 중에 금강업체가 뉴먼트라는 데가 있었는데 유독 강하더라고요. 3.5% 예, 정도 5%. 올랐었고 예. 이제 헤클라 마인이라고 그래서 은강업체예요. 이 아, 업체는. 금, 은 다 예, 갖고 오신 그래서 거군요. 이게 한 7.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자금이 조금 일부 쏠린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관련된 금은 종목들도 좀 있습니까? 금은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네. 뭐 큰 종목들은 사실상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동반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냥 이 투자 아이디어로서 매매로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많은 종목이 작은 종목들일 텐데 네. 엘컴텍하고 뭐 정산해강 뭐 이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매매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의 종목은 그렇습니다. 예. LGU 플러스 통신 쪽으로 갑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통신 쪽은 사실 아까 엘컴텍이라든지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 오늘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잠깐 작은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6, 7월 달에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2분기 때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투자에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네. 방어 섹터인 통신주였었고 예. 그런 통신주 속에서 SK텔레콤과 KT는 많은 부분 상승이 나왔었는데 LG 플러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이 상승이 없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기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다른 두 통신사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4분기 그리고 1분기의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결국은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 그렇죠. KT랑 SKT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실적이 피크를 하게 돼서 2분기 때부터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형국이 나오게 될 것 같고 네.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까지 저조했지만 2분기 때부터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여기서에 대한 수급이 전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6월에서 7월 달, 즉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네. 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LG 플러스가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이제 휴대폰 가입자 수에 대한 증가폭이 1%대였어요. 그랬군요. 그게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문감이었었는데 네네.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대폭적으로 5에서 한 6%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LG 플러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워낙 이번 시장이 많이 지금 불확실성이 높고 예. 오늘 사실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 U 플러스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좀 휩쓸리지 마시고 기준을 잡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어도 토마토TV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